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는 2차 전지 에코프로 못 샀다면은 세계 1위 기술력으로 500% 성장하는 이 저평가 대장주 탑2를 바로 오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거기에 따른 수혜주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자 가이드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2023년도 개인 투자자라면은 반드시 아셔야 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이 상당히 많죠. 로봇, AI, 2차 전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로봇 섹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거기에 따른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 이슈에 맞춰서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로봇 섹터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 들으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에코프로를 못 샀다고 했을 때 세계 1위 기술력으로 500% 성장하는 저평가 대장주 탑2에 대해서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저평가 대장주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최신 이슈 중에 하나죠. 삼성 SDI가 5조 통 큰 투자, 미국 GM과 합작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슈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의 GM과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결국에는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네 번째 공장을 LG 에너지 솔루션과 짓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삼성 SDI와 파나소닉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과 같이 합작 공장을 지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 삼성 SDI와 이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합작 공장의 규모가 연 최대 50기가와트시 규모로 두 회사의 총 투자 금액은 최대 5조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입장에서는 미국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 건설을 통해서 IRA 시행에 맞춰서 북미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 SDI는 다가오는 8일이죠. 다음 주인데 미 시간주에서 MOU를 맺을 예정이면서요. 연 생산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방식, 공장 위치 등 관련 세부 조항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삼성 SDI가 이 더 급한 GM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에 대한 배터리를 만들면서 영업이익률을 크게 올리는 그러한 기업인 만큼 이번에도 상당히 유리한 계약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절반씩 생산해서 GM의 전기차 공장에 납품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연 50기가와트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연 60만 대 이상을 생산 가능한 그 정도의 배터리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지어지는 공장의 규모가 크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GM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죠. GM이 지난 2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얼티엄 플랫폼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규격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GM이 어떠한 배터리를 밀었었나요? 파우치형을 밀었었죠. 지속적으로 파우치형 배터리를 강조해왔던 GM이 배터리 규격을 언급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러한 언급이었고요. 원통형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작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어지는 합작 공장의 절반 규모를 원통형 배터리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GM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완성차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서 CATL에 이어 전 세계 2위 공급 업체인 파나소닉, 이 전 세계 2위라는 게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파나소닉이 그냥 1위죠. 이 파나소닉과 K 배터리의 경쟁이 아마 지속적으로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원통형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500%나 높아지면서 파우치형이나 각형보다 낮은 비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조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본격적으로 배터리 내재화에 진출하는 완성차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던 기업들도 있고 뒤늦게 뛰어든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부터 보죠.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고요. 텍사스, 네바다에 있습니다. GM은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에 있고요. 포드는 튀르키예도 있고 미국의 미시간에도 있고요. BMW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고 폭스바겐은 독일 잘츠기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니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다 배터리에 대한 생산 라인을 갖고 있으면은 배터리 기업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이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자동차 회사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겠어요.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면서 전환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자 당연히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인 배터리까지 직접 생산해서 수직 통합 체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원래 지금은 자동차를 만들 때 배터리까지 한 번에 이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테슬라와 폭스바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강화 전략을 갖고 있고요. 포드나 GM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합작 투자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내재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기업들이 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섞여서 배터리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왔지만, 실제로 이 배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들은 한정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미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 일부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전기차를 이야기하면서 반값 조립 강조로 내재화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리고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가팩토리를 계속해서 자체 생산의 공장을 늘려가고 있고요. 이번에 LNF를 통해서 배터리 내재화 핵심 파트너로 후속 수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LNF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양극재 공급량이 무려 7톤 수준이고요. 이 7톤 수준을 배터리로 환산을 하면은 44에서 47기가와트시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85kW시급 모델 Y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무려 전기차를 52만 대에서
55만 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가 지금 텍사스 공장에서만 예상 연간 전기차 생산량이 1년에 30만 대입니다. 내년이 되면은 2배인 60만 대, 25년이 되면은 거의 또 2배인 100만 대 수준까지 넘어갑니다. 즉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약 55만 대 정도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양극재가 공급된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지금 여기 24년과 25년에 이 텍사스 공장에서만 160만 대 정도를 만든다고 치면은 사실상 3분의 1에 대한 이 양극재만 이번에 계약이 체결이 됐다. 즉 테슬라향 배터리 내재화 계획이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양극재 주요 기업인 이 LNF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후속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고객의 다변화기에도 같이 잡은 만큼 LNF가 지금부터 추가적인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볼 필요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 많이 봤었는데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현재 저평가인 기업이 LNF라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공장을 늘려가면서 자체 배터리 생산을 늘려간다 칠게요. 자, 그러면은 폭스바겐은 과연 가능할까? 테슬라와 같이 자체 생산에 초점을 맞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노스볼트 그리고 중국의 거시안 등 배터리 업체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배터리 양산 계획을 준비합니다. 지난 21년도에 자사 행사에서 2030년도까지 유럽에다가 5개, 북미에다가 1개의 공장을 건설해서 총 240기가와트시에 따른 연간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를 하면서 기존 계획을 현실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즉,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정도를 먼저 봐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이 대주주로 있는 글로벌 8위 규모의 중국 배터리 기업 이 거시안 같은 경우에는 독일 괴팅겐에 이어서 동유럽에다가 유럽 생산 거점을 마련해서 폭스바겐에다가 LFP 배터리를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폭스바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 아까 또 자체 생산한다고 했던 기업이 있죠. 세 번째는 도요타입니다. 더 이상 지각생이 아니다. 도요타 2025년도부터 미국서 전기차 생산, 전기차 지각생으로 불렸던 도요타가 본격적으로 노선 변경을 예고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하이브리드에다가 집중했던 도요타가 2026년에는 도요타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약 5분의 1, 20%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단순히 자동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에 사용될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다가 신설을 해서 부품도 조달하고 완성차 조립까지 이어지는 올인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말도 진행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내용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체 생산을 외쳤던 기업 중에서 테슬라 이미 만들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면은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분 확보를 통한 내재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캐나다에다가는 아직 만들지 않았죠. 그리고 도요타도 아직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경쟁력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포드나 GM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합작 공장을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따른 배터리를 생산해낸 물량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자체 생산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은 사실 이 배터리 생산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거나 실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수율과 인력입니다. 자, 우리가 수율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SK온
배터리 신생업체들은 수율 안정화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 상당 기간을 애를 먹는 이유가 이 수율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양산을 위해서는 90% 이상의 수율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SK 온조차,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비해서 후발주자인 거지 사실 그렇게 후발주자 아니거든요. 그러한 SK온이 수율 문제로 겪는 거는 인력 부족 문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수율과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 수율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LG엔솔, 삼성 SDI, SK온도 지금 사람이 없어 죽겠는데 완성차 업체로 현재 그 인력이 충분하게 채워지는 것은 힘들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미 배터리에 관련해서 수만 건의 특허를 갖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완성차 업계가 당연히 이 기술에 대한 장벽을 단기간에 뛰어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차 업체들이 점차적으로 배터리를 개발을 하는 만큼 이 배터리 기업들도 그들만의 뭐 매입 단가가 좀 더 저렴하던가 한다던가 아니면은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던가 이런 어떤 특출난 무언가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단기간에 그 기술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거 폭스바겐도 안 되고 그리고 도요타도 사실상 아직은 믿기 어렵다. 그러면 테슬라만 봐야 되냐? 테슬라도 지난해 11월 말에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독자 개발 중인 4680 배터리가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코발트에 대한 함량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Y의 468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2170 배터리보다 낮은 밀도로 확인이 됩니다. 원래 2170 배터리보다 4680 배터리가 밀도가 5배, 500% 이상 높아야 되는데 이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밀도가 낮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즉 완성차 기업 중에서 배터리 내재화 기술에 가장 앞서 있다는 테슬라조차 배터리 업체와 기술력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4680 배터리를 통해서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하려는 그 판매량을 늘리려는 이 정책은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4680 배터리를 결국에 누가 만들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즉, 이 4680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양산에 따른 수혜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겠죠. 오창 공장으로 불리던 사업장의 명칭을 이번에 오창 에너지 플랜트로 변경했고요. 이게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인데 이 공장이 2004년에 준공이 된 LG 엔솔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제조 공장입니다. 이 오창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부터 제조의 중심이 되는 마더 팩터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여기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 신규 폼팩터 양산에 따른 설비도 이미 구축이 됐습니다. 4680 배터리에 대해서요. 그리고 기존 원통형 배터리 2170 배터리에 대한 라인도 증설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4680 배터리 양산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이 테슬라의 야망을 반값 전기차를 이뤄줄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는 올해 하반기 전부터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 반드시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이 동원 시스템입니다. 얘는 이제 종합 패키징부터 해서 첨단 소재 전문 기업으로 연포장재, 뭐 알루미늄 박, 성형용기 등 다양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아니 이런 기업들이 왜 원통형 배터리 관련 주냐?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캔 제조사인 MKC를 동원 시스템즈가 인수를 합니다. 이 MKC가 기존에 삼성 SDI와 LG 엔솔의 원통형 배터리 캔을 납품을 이력했던 보유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가 이거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년 7월부터 원통형 배터리 생산량 급증 전망에 따른 배터리 캔 생산 확대를 위해서 신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동원 시스템즈는 가장 먼저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모아가기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배터리 수요가 늘어 원통형 부품 생산 거점 확대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얘네가 원통형 배터리 부품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해서 월 1만 개 이상의 원통형 부품 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기업입니다. 근데 얘네가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원통형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가장 큰 우려가 이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고요. 국내외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품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만큼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은 당연히 생산량을 늘렸던 이 신흥 SEC에 따른 실적도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시장에 따라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현재 바닥부터 올라가는 그리고 앞으로 높게까지 갈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도 좋지만 아까 말했던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집도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아마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잘못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가 올 수 있고요. 이렇게 확인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클릭하게 되면은 설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아니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이것도 전화번호 유출돼 가지고 광고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급등 추천주라고 적혀 있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컨텐츠를 클릭하시고 바로 여기 공지사항에 있는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면은 하단부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다운 받으셔서 해당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 세 가지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 컨텐츠가 뭐냐면은 일단 급등 추천주는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직접 단기간에 내일, 모레, 일주일 이내로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 따른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적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시장에 보시면은 매일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강한 이슈들이 왜 나오는지,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장 시작 전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립니다. 즉 오늘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들어오셔서 오늘의 최신 관련 이슈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
체크하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업로드되는 건데 매주 주간 증시 일정도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반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이러한 이슈가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그 관련주는 왜 이러한 관련주로 편입됐는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완벽 분석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본다고 하시더라도 내일 공략할 종목군들,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와 관련주, 그리고 전일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가 뭔지를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꼭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